공공임대로 쉽게 집 구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이야기하게 될 아영인의 행복주택 윤인환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거주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름도 사실 변해요. 청년안 신주택이 예전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이었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소득, 자산, 자동차 이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매년 3월에 바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어떤 게 내 소득일까요? 건보료. 연봉. 여기 엘리트가 있어요. 엘리트. 건보료. 정답. 소득은 이제 계약서에 있는 연봉 아니면 뭐 세전, 기본급 다 필요 없다.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프리소득 직장이 건강하다. 요 문장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소득금액 증명, 직장인은 건강보험 보수 의뢰. 건보 정답. 어떻게 확인하냐? 소득금액 증명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되고요. 건강보험 보수 의뢰 건강인이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주거 관련 금융,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주거 금융 혜택이 뭐가 있는지 알아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보증금에 쫄지 말자. 돈은 은행에서 다 갖고 오면 됩니다. 기금대출, 말이 좀 어려워요. 기금대출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쉽게 얘기하는 거면 저도 사실 쓰고 있어요. 기금대출을. 버팀목이라고 해서 신혼부부 버팀목 요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혼부부만 되냐? 아니요. 청년도 돼요. 그리고 여기 제목 어그로가 아닙니다. 백수도 가능. 어그로 같죠? 백수도 가능하다. 요거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허그랑 HF 두 가지 보증기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허그는 집에 대해서 보는 거고 HF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갚을 능력이 있냐? 이 집을 경매에 넘기면 내가 보증금 회수할 수 있냐? 그렇게 두 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이 문제가 없으면 허그는 다 되는 거예요. 80%는. 청년 전용 전세대출은 이것도 이제 네 가지 4대장을 또 준비해 왔는데 버팀목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중기청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청년안 신주택 같은 경우는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민간주택.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유형이고 빌려주는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4,500에서 2억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전국의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요거는 나이만 요거에 해당되면 나이랑 소득 5천 요것만 해당되면 자산은 넘어가는 사람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해당되면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고요. 또 중소기업에 내가 다닌다 라고 하면 중기청 이게 제일 좋아요. 금리나 뭐 이런 면에서는 여기 네 가지 모든 대출은 대학생도 이용할 수 있어요. 대학생을 자꾸 예로 드는 이유는 소득활동을 물론 하실 것 같지만 무직자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공공임대주택도 무직자 가능해요. 신불 상관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러니까 쫄지 말고 이용하자. 보증금에 쫄지 말자. 그리고 상호전환을 요약드리면 뭐 상호전환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도 개념이 좀 낯서실 수 있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금 더 내고 임대료 줄이는 거 그게 상호전환이에요. 또 난 보증금이 4,700원 좀 부담돼. 그러면 550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입니다. 당첨되고 나서 계약한 이후에 보증금을 얼마로 할지는 내 선택이에요. 물론 내가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기본 보증금을 가는 거고 저는 이렇게 할래요. 요거는 100만 원 단위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출 네 가지 있죠? 그거 이용하면 4,700의 80%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난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혼합해가지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상호전환이라는 개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꽃이에요, 꽃. 그리고 또 서울에서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월세를 지원해줘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240만 원 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 제한들이 있어요. 또 이것도 아주
꿀팁이에요. 꿀이에요. 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240만 원 받는 거니까 월 20만 원씩. 그리고 아영이는 행복주택 구독자는 이거 다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작년에는 이게 미달이었거든요. 작년에 예산이 남았어. 그래서 다 줬어. 그래서 올해는 기준이 좀 높아졌어요. 한 번밖에 못 받기 때문에 경쟁률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내가 지금 월세에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요거 기한 나왔을 때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개념들 오늘 소개해 드린 게 11가지인데요. 일단 청년주택 다대장 요거 이렇게 4가지 설명드렸고, 청년대출 또 4가지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면 좋고요.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상호전환제도, 월세 받을 수 있는 거, 또 소득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렇게 오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사실 1시간이잖아요. 1시간? 오늘 주어진 시간이 Q&A 빼면은 1시간에 어떻게 이거 다 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정리한 영상들이 다 있죠. 요거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0번 접수하기예요. 10번 접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나한테 맞는 주택으로 10번 접수하면 무조건 돼요. 안 될 수가 없어. 10번 접수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나한테 맞춤 유형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예요. 청약통장 날라가나요? 이거 질문 너무 많이 해. 이게 댓글이 계속 달려요. 신규 유입이 많은 영상에는 꼭 이게 또 있더라고요. 이거 공공임대주택이랑 청약통장이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16번 당첨됐다고 했죠. 20번 넘게 당첨됐는데 제 청약통장 무사해요. 제 목표도 분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말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청약통장이 뭐 몇 년 됐냐, 몇 번 넣었냐, 이거는 그냥 점수의 활용만 되는 거예요. 사용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아무 영향이 없다, 내 청약통장에. 그런데 이 2가지는 영향을 줍니다. 이 2가지,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는 5년 동안 살다가 분양받는 주택이고요. 10년 공공임대는 10년 동안 살다가 분양받는 거예요. LH에만 있는데 요거 넣을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거 넣으실 분은 사실 잘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분양 금액이랑 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공고문 보다 보면.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청약통장에 영향 없다. 또 이외에도 뭐 국민임대, 장기전세, 영구임대, 재개발임대 다 괜찮아요. 청약통장에 아무런 영향 없으니까 쫄지 말고 접수하자.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쫄지 말자. 접수도 쫄지 말고, 대출도 쫄지 말고, 청약통장에도 쫄지 말자.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청약통장 안 날라간다. 그렇게 쫄면 안 되고요. 뭐 접수는 하고 싶은데 보증금 낼 돈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다. 대학생도 80% 된다. 쫄지 말자. 또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10시고요. 씻고 뭐 하면 바빠가지고 업무 중에 핸드폰도 못 보고요. 이러신 분들 있어요. 화장실은 가잖아. 화장실에서 핸드폰 못 해요? 핸드폰으로도 접수할 수 있는데 다 핑계입니다. 시간과 장소. 저 이것 때문에 못 해요. 다 하면 안 돼요. 이 3가지는 아무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다 문제 없어. 접수하는데. 그러니까 쫄지 말고 접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나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걱정은 은행 가서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야 불이익이 생겨요. 당첨되고 나서 계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첨되기 전에 서류 심사 대상자라는 게 있어요. 서류 내는 걸 뽑는 거거든요. 일단 무지성으로 접수를 했는데 서류 내래. 그때 이제 보니까 여기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서류를 안 내면 돼요. 너무 쫄지 말자. 이거 24, 60, 96, 600. 정확하게는 24회, 60회, 96회, 600만 원. 요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청약통장에서 중요한 수치예요.
자세하게는 이것도 영상이 있어요. 이거는 서울광역청년센터랑 함께한 영상이 있는데 요약을 드리면 청약통장에서 24회라는 거는 내가 1순위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청매입,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에서 만점이 되는 점수입니다. 24회는 무조건 하자. 그리고 60회가 되면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만점이 됩니다. SH 기준이고 LH 같은 경우는 61회 되면은 6점이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만점이 된다. 60회면. 그리고 96회는 장기전세주택에서 만점이 되는 점수예요. 그리고 600만 원 이야기하는 거는 분양받을 때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으려고 할 때 필요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이렇게 쓰여진다. 이렇게 활용된다. 뭐 사용되는 거 아니니까 점수로 이렇게 활용된다. 24, 60, 96으로 활용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뭐 전에 보니까 저는 96회 넘었어요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할 필요가 없냐? 우리 나중에 분양 받아야 되잖아요. 180회까지 하면 버팀목 말고 디딤돌이라고 또 있어요. 분양 받을 때 쓰는 기금 대출이거든요. 거기서 금리 할인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96회 지금 채웠다. 그럼 180회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분양 받을 때 금리 할인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10만 원씩 안 합니다. 2만 원씩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공공임대주택은 횟수만 보니까 금액 얘기 하나도 없죠. 금액은 보지 않아요.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그래서 저는 10만 원씩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청약통장을 20살에 처음 가입을 했는데 그때는 10만 원이 좀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2만 원씩 했는데 이제는 또 25만 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인데 그거 25만 원은. 아무튼 최소 금액인 2만 원만 해도 16번 이상, 20번 이상 당첨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거 가지고 왔고 그래도 첫 번째는 난 10만 원이 부담 안 돼요. 그럼 10만 원 하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25만 원 부담 안 돼요. 하면 25만 원 하는 거예요. 분양까지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목표는 뭔지. 나는 서울에서 분양을 받을 거다. 그러면 10만 원, 25만 원이 맞고 아니야 공공임대주택으로 살래. 2만 원이 맞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살짝 더 드리면 이게 이제 납입 인정 횟수랑 납입 인정 금액 때문에 이 논란이 생기는 건데 서울에서 2만 원으로 분양 못 받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청약시장에는 특별공급이랑 일반 공급이 있어요. 근데 10만 원, 뭐 25만 원 이 얘기는 일반 공급 얘기예요. 근데 특별공급이라는 얘기는 이런 종류들이 있거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노부모 부양 이런 특별공급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공급을 다 합친 물량이 일반 공급보다 많아요. 특별공급 물량이 훨씬 많아. 그런데 왜 10만 원씩, 25만 원씩 해야 돼? 특별공급으로 하면 되잖아요. 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만 600만 원이라는 금액 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금액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2만 원씩으로도 당첨될 수 있는 겁니다. 당첨이 되고 나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미래 뭐 이런 거 넣어도. 아무튼 그리고 10만 원씩 저는 안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을 좀 비판을 해보자면 서울에서 10만 원씩 몇 번 넣어야 당첨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당첨 커트라인이 얼마나 될까? 280번 정도 넣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첨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거든요. 280번이면 23년 청약통장에 넣어야 돼요. 10만 원씩. 내가 한 번에 100만 원 넣는다고 1000만 원 넣는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만 지금은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커트라인이 3천 좀 아래 정도면
당첨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계획이, 나는 23년짜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만 원씩 넣어도 된다. 그렇게 비판을 해봅니다. 우리 서준이 형의 계획도 15년짜리인데 23년 해야 분양받을 수 있어요. 너무 먼 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또 당첨되면 끝이 아니잖아요. 중도금 내야 되고 잔금 내야 되잖아요. 서울 분양가가 지금 어때요? 막 10억 얘기하잖아요. 난 돈이 없어 10억이. 그 돼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씩 안 합니다. 난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거예요. 2460-9600 번호가 되게 쉽죠. 그 이야기 말씀드린 게 청약통장 때문에 그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해지하지 않는 거예요. 청약통장을.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에 들어간 시간은 해지하면 돌아오지가 않아. 돈은 돌아와도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청약통장은 죽을 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는 부부가 같이 가입하면 또 가점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바뀐 게 동점일 때는 청약통장에 먼저 가입한 사람이 당첨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해지하지 말자. 부담이 좀 된다? 그럼 자동이체를 해지하세요. 자동이체. 자동이체는 끊어도 돼요. 끊고 나중에 살려도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혹시 돈이 좀 필요해요. 청약통장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90에서 95% 받을 수가 있거든요. 청약통장 금액에 대해서. 저도 힘들 때 가끔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도 괜찮다. 결론,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인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도 그렇고 청약통장도 그렇고 청년 대출도 그렇고 다 내 목표가 중요합니다. 질문을 나한테 던져야 돼. 누구한테 던지지 말고. 내가 어떤 주택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대출을 원하는지, 나의 목표는 분양인지 공공임대인지 아파트인지 주차 공간이 필요한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 다 이미 있으니까. 이미 있어. 거기서 선택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스스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게 있죠. 근데 열쇠 구멍이에요. 키 이렇게 넣는 구멍. 집에 들어가려면 키를 꽂고 돌려야 됩니다. 이게 저는 접수라고 생각해요. 넣고 돌리는 행위. 문 열기 위해서. 홈페이지 접속해서, 아니면 핸드폰 이용해서 우리 접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을 자꾸 돌려야 됩니다. 근데 안 맞을 수 있지. 문이 안 열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다른 거 꺼내가지고 또 돌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 공고에서 떨어졌어. 그럼 다른 거 찾아서 또 접수해야지. 여러 번 하셨으면 좋겠고,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16번? 나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제 친구들은 사실 다 공공임대주택 살거든요. 그래서 OH 전략, LH, GH, SH, IH 다 접수하고, 또 10번도 접수 안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안 된다. 1년에 한 20번은 할 수 있겠어요. 맞춤주택으로. 그리고 좀 크게 좀 보면 좋겠거든요. 나는 무조건 동대문구여야 돼.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좀 멀리 크게 봐야 된다. 좀 잔소리를 많이 드릴 거예요. DM 보내면. 알았죠? 이거밖에 접수 안 했어요. 그렇게 할 거고, 접수는 공짜라는 마인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빠르게 피드백을 드리면, 내가 지금 25세 이하다. 몇 분 계셔 지금 보니까 25세 이하인 분들이 계셔. 그분들은 대학생일 확률이 조금 있으니까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나 희망하우징, 학사들도 있거든요. 요것도 공고문이 나와요. 요거까지 아까 네 가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요거까지 추가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제 소득이 요거 이하입니다. 아니면 무직입니다. 너무 좋아. 난 무직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백수 제일 좋아. 백수는 모든 소득 기준 통과해요. 제일 좋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재개발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 재개발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으로 순위를 나눠요. 첫 번째가 50% 이하냐 아니냐 가지고 1순위를 나누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저거 해야지. 저기 들어가면 내가 1순위니까 저거까지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요. 나는 지금 요 구간에 있어요. 이게 지금 100%거든요. 사실 417만 원이 요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행복주택 이외에도 장기미임대나 SH에 사는 거 그거까지 보셔야 되고, 또 아까 한 지역 말고 크게 보라 그랬죠. 그리고 저는 이 금액 넘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소득이 초과되는데요, 아니면 초과될 예정이에요, 더 벌 거예요 하시는 분들, 그럼 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있다. 저거 두 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서울은 자격완화 공고가 잘 안 나거든요. 자격완화 공고는 좀 미달 같은 게 나가지고 제한을 낮춰주는 거예요. 제한을 좀 푼 경우,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더 높아지고 150% 이렇게까지 가고 500만 원, 600만 원 벌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소득을 안 보는 공고들도 있어요. 계속 예시로 설명드렸던 리스트 하나 민간주택, 그건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거면 끝이에요. 그런 공고들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청년 안심주택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4,500만 원을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그거 무이자로 받고 거기에 버팀목 또 받아두세요. 중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내가 이거 넘어요. 그래도 있다. 너가 해당되는 거 그거 넣어놨고, 저는 자산을 좀 많이 모았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 전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랑 5년 신형 공공주택, 요거는 금융자산을 보지 않는 유형이에요. 물론 이 2억 7천 넘는 분이 전 부동산으로만 이거 넘어요 하면은 안 되지만,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이 금액이 넘어요 라고 하면 장기전세주택, 공공대주택 해도 된다. 저기는 내 통장에 100억이 있든 주식으로 100억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안 봐요. 토지랑 건축물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해당되는 유형들이 다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피드백 드리려고 지금 이걸 적는 거고, 마지막으로 나이 이런 거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기금대출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금대출 종류를 나누지 않은 거는, 오늘은 청년 버팀목이랑 신혼부부 버팀목 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일반 버팀목도 있어요. 그건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당연히 다 해당되실 거고, 또 청년안심주택 아까 이야기한 거 무이자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좀 쫄지 말고 이용하자. 그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오늘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뵀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아영이네 행복주택 이윤민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